안녕하세요. 21g 장재진입니다. 오늘 드디어 키네마스터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을 배우는 날인데요. 참여해주신 선생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영상 편집 방법을 배울 건데요. 어렵지 않고 쉬우니까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키네마스터의 4가지 핵심 기능 4가지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키네마스터의 인터페이스를 배우겠습니다. 키네마스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먼저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키네마스터의 컷 편집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신 영상이 실질적으로 편집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 과정을 배울 건데요. 화면, 장면 하나하나를 컷해서 이어붙이는 아주 재미난 과정을 두 번째 배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컷 편집한 영상에 효과를 주는 효과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작한 영상에다가 효과를 줌으로써 보다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어떤 주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동영상을 출력하는 과정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만드신 작품을 바깥으로 빼내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카톡으로 공유할 수도 있고 유튜브나 다양한 곳으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4가지를 30분 동안 배울 예정이고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 아니니까 마음 편하게 호기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키네마스터 다운 안 받으신 분들 계실까요? 꼭 다운 받아 주세요. 지금 바로 다운 받아 주시면 되고요. 키네마스터는 유료와 무료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유료로 다운 받지 마시고 무료로 다운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을 잘 사용하시고 활용성이 높다고 하면 그때 유료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키네마스터 과정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주 쓰지 않는 기능보다는 주로 많이 쓰는 핵심 기능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화면 중에서 가운데 플러스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화면 비율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떴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동영상, 만드시는 동영상의 모양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16:9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16:9의 모양으로 하시면 되고요. 1:1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 1: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목적으로 동영상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보편적으로 16:9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저 역시 16:9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면이 열렸네요. 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키네마스터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저는 이 인터페이스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까 합니다. 동영상이라는 편집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동영상 편집이 아니라 요리를 편집한다, 요리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화면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동그라미. 여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실 때 요리의 재료를 어디다가 넣어 두시나요? 냉장고죠. 맞아요. 여기는 동영상 편집이라는 요리를 하는데 필요한 소스들을 모아놓는 냉장고입니다. 그런데 냉장고가 스스로 요리할 수 있나요? 스스로 요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필요한 만큼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요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거기가 가장 밑에 있는 타임라인이라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저는 도마라고 할게요. 냉장고에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이 도마에서 자르고 붙이고 이렇게 요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맨 위에 직사각형의 검정색 사각형 공간이 보이는데요. 여기는 모니터라고 합니다. 이 모니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요리의 맛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동영상은 입으로 맛을 볼 수가 없잖아요. 눈으로, 귀로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편집하고 있는 화면을 확인시켜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3가지 공간이 동영상 편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냉장고 한번 뒤져볼까요? 자, 어떤 요리가 있는지 볼게요.
처음에 미디어라는 게 보이네요. 자, 미디어가 있고 그 옆에 오디오, 녹음, 레이어라는 게 보이는데 미디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미디어에 있는 파일을 도마 위에 올려놔야지만 나머지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미디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키네마스터, 그 다음에 앨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키네마스터 위에는 동영상을 키네마스터라는 곳에서 직접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화면 맨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상자가 하나 있죠? 상점이 하나 있죠? 상점을 터치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런 화면들이 막 뜹니다. 그쵸? 예,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 예, 그리고 터치를 해보면 네, 이런 화면들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보통 자주 사용하지는 않아요. 예, 보통은 우리가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겠죠. 그래서 저는 앨범으로 가겠습니다. 앨범에서 전체를 눌러 볼게요. 자, 전체를 누르면 제가 지금까지 핸드폰으로 찍었던 영상들이 나와요. 오늘 낮에 찍었던 영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터치를 하고요. 터치를 했더니 밑에 화면에 타임라인에 터치한 영상이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V자 체크해 볼게요. 네, 미디어라고 하는 동영상에서 내가 필요한 영상을 터치를 해서 불러오면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불러와집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오디오가 있겠죠? 예, 미디어 밑에 오디오를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오디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음원들이 있습니다.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는데요. 대부분 여기 화면 위에 보시면 상점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 상점을 터치하시면 음악도 동시에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들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세히 보시면 각각의 그 노래 제목 밑에를 보시면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돈 낸 분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돈 낸 분들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돈을 안 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는 돈을 안 내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플라워라는 이 노래는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네요. 이런 음악들이 무료로 프리라고 표시 보이시죠? 이런 무료 음악들이 있어요. 이런 음악들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설치됨이라고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하면 제가 무료로 다운받은 음악들을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은 음악들을 터치를 해서 이 음악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이 음악을 어디로 불러오는 걸까요? 네, 도마 위로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 플러스 버튼 보이시죠?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영상과 그 밑에 음악이 붙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음악을 터치를 해서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냉장고는 뭐가 있나요? 녹음이라는 게 있어요. 예, 녹음은 말 그대로 영상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요거는 이따가 저희가 세부 기능 효과 설명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레이어는 뭐냐면 한번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세부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상 위에다가 어떤 레이어를 씌운다는 얘기인데요. 이 역시 제가 효과를 가르쳐 드릴 때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컷 편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컷 편집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냉장고에서 영상들을 가지고 와야겠죠. 미디어에 눌러서 전체를 불러오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영상의 출발점, 첫 번째 영상을 찾아야겠죠. 이걸 먼저 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도 불러보겠습니다. 편집이라는 거는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자신의 의도가 들어가서 장면이 잘리고 붙여졌을 때 우린 그걸 뭐라고 하나요? 네, 나의 의도에 의해서 편집이 이루어지면 그게 모여서 스토리가 되는 거겠죠. 이제 편집자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편집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클립에서 내가 여기까지만 쓰고 이 뒷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터치를 해서 트림 분할을 누르고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세 번째 거를 터치를 하면 분할이 되죠. 이 뒷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쓰레기통으로 버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클립은 됐고 그 뒤에 이제 클립을 할 건데 나의 의도에 의해서 어디까지 쓸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쓰겠다. 그러면 여기 놓고 클립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됐어요. 이제 세 번째를 불러와야죠. 또 미디어에 가서 전체에서 세 번째 거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다 불러올게요. 여섯 번째도, 일곱 번째도, 여덟 번째도 불러오겠습니다. 저의 의도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립들이 쭉쭉 붙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클립들을 붙였는데 이 클립에도 다 길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의도에 의해서 클립의 길이를 조절합니다. 자, 터치해서 트림 분할 줄이고요. 여기까지만 쓰고 뒷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줄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기준바 이 플레이 헤드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의 위치를 이 플레이 헤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다 확인하고 난 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바깥으로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음악을 좀 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원래 촬영된 영상의 사운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 사운드를 다 터치를 해서 사운드 부분을 없음으로 만들겠습니다. 0으로 터치하고 믹서에 터치하신 다음에 맨 왼쪽에 있는 사운드의 볼륨을 0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할게요. 터치를 먼저 하셔야 이런 세부 기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무음이죠. 자, 여기다가 음악을 한번 듣겠습니다. 음악은 오디오에 가야겠죠? 네, 냉장고에서 오디오로 들어가면 이제 음악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음악을 사전에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들어볼게요. 두 번째 거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게 더 밝아요. 그래서 두 번째 걸로 할게요. 자, 불렀더니 어떻게 돼요? 타임라인 밑으로, 그러니까 동영상 밑으로 이렇게 사운드가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운드를 길게 터치를 해주면요. 띠딕! 보셨나요? 네, 띠딕 거리는데요. 이렇게 흔들리죠? 흔들리는 상태에서 꾹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하시면 사운드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번 플레이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와는 사뭇 느낌이 많이 다르죠?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길이가 좀 긴 것 같아요. 그러면 길이 좀 줄여서 얘도 좀 길이 좀 줄이고 얘도 이렇게 길이 좀 줄이고 네, 이렇게 줄이고 음악을 한번 들어보면서 저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사이사이에 녹음을 해보려고 해요. 녹음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에 사운드가 상당히 볼륨이 큰데요. 볼륨을 좀 녹음할 부분에 맞춰서 줄여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사운드를 좀 들어보시면 이렇게 들리는데요. 여기서부터 소리를 줄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먼저 사운드를 터치를 하고 터치하면 이하 메뉴가 생기는데요. 오른쪽에 상세 볼륨이라는 게 있어요. 상세 볼륨 터치하시면 이런 표시가 있는데요. 지금 100%라는 얘기는 100% 소리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100%죠. 그래서 화면 동그라미 보면 동그라미에 플러스라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가 100%입니다 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플러스 이렇게 눌러주시면 어때요? 타임라인에 이 사운드 부분에 동그라미가 생겼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소리가 작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상세 볼륨을 선택하고 이 사운드의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30%까지 줄여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화면에 보시면 화면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소리가 점점 잦아들어서 30%까지밖에 안 들린다 이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소리를 다시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요쯤에 놓고 상세 볼륨 눌러서 소리를 다시 100%까지 올리면 소리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제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오디오 밑에 녹음이라는 게 보이시죠? 녹음을 터치하면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시작이라고 이제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녹음을 해 보겠습니다. 얼른 학교 가야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마스크 쓰고 다녀라. 미야. 야옹. 정지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네. 얼른 학교 가야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마스크 쓰고 다녀라. 네, 어떠셨어요? 재밌죠? 네, 이렇게 이 타임라인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편집을 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실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 안에는 영상을 불러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를 불러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 편집의 거의 대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촬영하신 영상을 순서대로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음악들을 넣으시면 기본적인 모든 편집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뭔가요? 이제 이 영상들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혹은 느낌 있게 표현하기 위한 효과들을 넣는 게 남았겠죠. 네, 이제 효과를 주는 방법을 이어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키네마스터의 효과 주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대로 동영상 편집이라는 거는 컷 편집이 거의 90%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이런 효과들을 통해서 조금 더 짜임새 있고 예쁘게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여기 보시면 A 클립이라고 이 클립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클립과 두 번째 클립이 연결할 때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라는 표시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장면이 서로 다른 장면이 서로 연결될 때마다 하나의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이 보여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A라는 클립에서 B라는 클립으로 넘어갈 때 어떤 효과를 주는 겁니다. 저희는 이걸 전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트랜지션 전환 효과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버튼을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면 전환이라고 하고 이런 기능들이 있죠. 이것도 유료하고 무료가 좀 차이가 납니다. 무료는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고요. 유료는 뭐죠? 이 상점에 가시면 됩니다. 이 상점에 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게 해줘요. 이런 것들이 이제 A 클립과 B 클립으로 전환될 때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시면 프리미엄이죠. 돈 내는 겁니다. 안 하겠습니다. 안 할게요. 저는 그냥 기본에 있는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강력함, 아니죠, 여행 및 활동으로 해볼게요. 여행 및 활동을 터치하면은 여행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이 뜨죠. 이 아이콘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보셨어요? 예, 맞아요.
A 클립과 B 클립이 전환될 때 이렇게 전환 효과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터치를 하고 여기다가 효과를 딱 주면 들어가는데요. 화면 상단에 보시면 0.5초, 1초 이런 게 보이시나요? 네, 이 길이가 0.5초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A 클립과 B 클립의 길이에 따라서 이 전환 효과는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플레이에서 보면 전환되고 또 전환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 영상 자체에다가 주는 게 있겠죠. 영상을 터치하시면 여기 영상 자체에 클립 그래픽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가운데 보이시나요? 클립 그래픽이라는 걸 누르시면 이 영상 자체에 효과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모션 디자인이라고 모던 디자인이라고 있는데 모던 디자인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이 클립 전체에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클립, 그러니까 하나의 클립에만 들어가는 거고요. 전체 타임라인에 있는 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 해당되는 클립의 전체에 이 효과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립 효과를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방금 했던 효과들을 취소할 수 있어야겠죠. 그거는 화면 왼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되돌아오는 되돌이 표시가 있습니다. 이 유턴 표시를 터치를 하시면 방금 했던 것들이 취소되고 뒤로 돌아가게 됩니다. 쉽죠? 네,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영상을 터치하고 보시면 필터라는 게 있죠. 이 필터라는 걸 터치하시면 이 영상 자체의 색감을 바꿔줍니다. 따뜻함이라는 걸 터치하시면 어떤 따뜻함을 할 건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죠. 제가 12번을 해볼게요. 그리고 모니터 화면을 봐주십시오. 차이점을 느끼시나요? 네, 이렇게 영상 자체에도 다양한 필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안 쓸 경우에는 맨 위에 없음 하시면 되겠죠. 자, 클립과 클립 사이에 A 클립과 B 클립 사이에 효과를 주는 걸 저희는 트랜지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영상 자체, 화면 자체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클립 그래픽과 그리고 필터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영상을 보면 또 영상 터치를 먼저 하고 기능들이 있는데 뭐 한 번씩 여러분이 다 터치해 보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것들이 없어서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해당되는 영상의 클립을 누르시면 다양한 효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속도라는 건 뭘까요? 이 클립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속도를 빠르게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 속도를 느리게 할 수도 있고. 한번 해볼까요? 속도 누르고 지금 속도를 4배속으로 하겠다 위에. 그러면 4배속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클립이 훨씬 빨리 돌아가겠죠. 마스크 쓰고 다녀라. 네, 엄청 짧아졌죠. 네.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제 레이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이어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 이 타임라인에 영상이 맨 위에 있고요. 그 밑에 사운드, 음악이 있죠. 음악 레이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제가 녹음했던 녹음 레이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거 하나하나를 다 레이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레이어, 이 냉장고에 있는 레이어는 뭐냐면 또 다른 레이어를 씌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영상 위에 올리는 레이어의 기능을 설명하는 겁니다. 뭐 설명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레이어 터치할게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텍스트하고 미디어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미디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영상인데요. 영상을 레이어 위에 올리는 겁니다. PIP라고도 하는데요. 터치를 해보면 내가 필요한 새롭게 올릴 영상을 한번 찾아보고 고양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양이 이렇게 올리면 영상이 지금 화면 위에 올라와 있죠. 레이어 위에 레이어가 쌓여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레이어를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 잡아서 이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TV 안에 우리 보통 뉴스 할 때 뉴스에 보면은 여기 화면이 조그마한 화면에서는 또 다른 화면이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분할 화면처럼 한 화면에 또 다른 영상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거 빙빙 돌릴 수도 있고요. 위치를 잡을 수도 있고 크기 조절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잡아놓고 플레이를 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학교 잘 다녀와!
마스크 쓰고 다녀라. 이렇게 화면 위에다가 또 다른 레이어를 씌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레이어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 레이어 지금 씌운 거는 없앨 수 없냐고요? 예, 없앨 수 있죠. 방금 했던 거를 유턴 이렇게 뒤로 화면 되돌리기를 누르시면 방금 했던 효과들이 삭제가 됩니다. 뒤로 예, 없어졌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터치를 하신 다음에 직접 터치를 하시고 화면 왼쪽에 있는 쓰레기통을 누르시면 아예 삭제가 됩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수정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되는 영상을 클릭하고 제가 또 뭘 가르쳐 드린다 그랬죠? 레이어에서 텍스트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텍스트의 T자를 한번 눌러보시면 안녕하세요 라고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해당되는 영상 위에 자막이 들어가는 거죠. 자막의 크기도 당연히 조절할 수가 있고요. 위치 조절이나 방향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영상을 플레이를 해보면 학교 잘 다녀와! 네, 이 자막이 뜨죠. 근데 이 자막은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길이를. 본인이 길게 잡아서 당기면 더 많은 곳에서 자막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쵸? 반대로 또 줄이면 또 짧게 자막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대사가 있거나 씌우고 싶을 때는 각 클립에 맞춰서 자막을 계속 만들면 되겠죠. 그럼 자막이 계속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원래 컷 편집에서 다양한 이런 레이어나 다양한 효과들을 씌움으로 해서 조금 더 짜임새 있고 재미난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고 난 후에 이제 이 영상을 바깥으로 빼내야 됩니다. 그 익스포트 하는 방법,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출력을 하는 과정, 익스포트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맨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뭔가 바깥으로 표현돼서 나가는 아이콘이 보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모바일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직관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터치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떤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설명서를 보지 않더라도 이게 뭐지? 이게 이거 아닐까? 이렇게 터치를 해보시면 대부분 맞아요. 예상했던 대로. 직관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설명서 없이 한 번씩 다 터치해 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화면 맨 위에 있는 출력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해상도하고 프레임 레이트라는 게 나올 거예요. 해상도는 말 그대로 이제 영상의 화질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는 2K, FHD는 풀 HD라는 얘기고 4K까지 지원이 돼요. 그죠?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이 카메라 화질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 화질이 풀 HD를 지원하는 거다라고 하면 풀 HD로 하시면 되고요. 나는 산지 얼마 안 된 거고 이거 4K 지원하는 거다. 그러면 4K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4K로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용량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초당 이 장면, 프레임이 지나가는 숫자를 얘기하는데 벌써 머리가 아프죠? 예, 프레임은 보통 저희는 30프레임으로 놓고 출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더니 지금 한 29메가 정도의 크기가 되네요. 저는 이제 이거를 바깥으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키네마스터 프리미엄을 들라고 광고가 뜨죠? 네,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시하시고 내보내기. 또 뜨네요. 그러면 화면 맨 위에 스킵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보내기 중이라고 뜨죠? 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1080p 30프레임이라고 해서 날짜와 함께 영상이 나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직접 터치해서 볼까요? 얼른 학교 가야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마스크 쓰고 다녀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법을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예,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죠? 예,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냉장고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재료를 가지고 오는데 그건 타임라인으로 가져온다. 이 타임라인 안에서 자르고 붙이고를 하게 되는데 내가 편집을 한다라는 건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집자는 다 스토리텔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집 순서를 다 만든 다음에는 그 위에 이제 효과들을 주게 됩니다. 뭐 자막을 넣을 수도 있고 색감을 바꿀 수도 있고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영상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이런 효과들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바깥으로 출력을 하시는데 출력을 하실 때 이 용도에 맞게끔 해상도나 퀄리티를 결정하셔서 출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30분 동안 너무 많은 걸 가르쳐 드렸나요? 아직까지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세상에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배우신 것들을 하나하나 해보시면요 금방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실력을 늘다 보면은 내가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영상들을 이렇게 이어붙이니까 정말 재밌다. 이게 스토리구나.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창작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텐데요. 어서 빨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즐겁고 편하게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곧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